지난 1월에는 서울 동대문구의 5평 오피스텔에서 32마리의 고양이가 구출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고양이들은 좁은 옷장과 서랍에서 지내고 있었으며 집안은 온통 쓰레기와 배설물이 가득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광주에서 고양이 13마리가 질병과 굶주림에 방치된 채로 발견됐는데요. 광주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10평 남짓한 아파트에 오물로 뒤섞인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먹이와 물도 없이 열악하게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애완동물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서 여러 마리를 키우는 것을 애니멀 호더라고 하는데요. 애니멀 호더는 여러 마리를 키우는 것을 가리키므로 한 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집사는 통상 애니멀 호더보다 동물학대로 부르는 편입니다. 애니멀 호더의 4가지 기준. 동물자유연대는 미국 애니멀 호딩 연구회를 인용해 애니멀 호더를 진단하는 4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하나, 최소한의 위생 공간과 환경, 영양, 의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둘, 관리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의 영향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셋, 상태가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동물 수를 늘리는데 집착할 경우. 넷, 주변 이웃과 반려동물에게 문제가 된다는 인식을 부정할 경우입니다. 그러면 애니멀 호더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니멀 호더의 문제점. 애니멀 호더가 문제가 되는 것은 동물을 방치해 가족과 이웃에 심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인데요. 동물은 동물대로 병과 죽음에 내몰리게 되고 사람은 사람대로 소음과 냄새에 고통받게 됩니다. 애니멀 호더의 더 큰 문제점은 바로 스스로 동물을 사랑한다고 여기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자신이 필요할 때만 돌보고 대부분의 시간에는 동물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을 다하는 것보다 애완동물의 수를 늘리는 데만 집착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고양이처럼 번식력이 뛰어난 동물을 키우면서 중성화 수술도 하지 않아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늘어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잘못된 집착으로 변질돼 모두를 고통으로 내몬다면 그것은 명백한 학대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과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애니멀 호더의 처벌 범위. 해외에서는 애니멀 호더를 동물학대로 인정하고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데요. 일부 선진국에서는 애니멀 호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소득 수준과 주거 환경을 심사하기도 합니다. 마치 사람을 입양할 때 자격 심사를 하는 것처럼 동물권을 인정하는 것인 셈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애니멀 호딩을 할 경우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다만 학대와 질병, 상해와 애니멀 호딩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해야만 처벌이 가능해 실제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며, 보호자가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동물 구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고양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수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정성껏 보살피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애니멀 호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갖고 돌아올게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해주세요. 이상 양이생각이었습니다.